일본에서 오래 살면서 이런 분위기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다카이치 자민당 대승. 문제는 대승이 아니라 환호였어요. 야후 재팬 실검 댓글 커뮤니티 전부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일본은 다시 강해져야 한다. 이거요, 진짜 그냥 선거 이야기 아닙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이제 일본 정치는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 라고 말했는데 이 한 문장이 지금 일본 전체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야후 재팬 정치 뉴스 댓글창을 보면 평소처럼 싸우는 분위기가 아니라 묘하게 체념 섞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체제 전환이다. 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단순히 총리가 바뀌거나 의석수가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번 선거 결과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민당이 혼자서 중의원 3분의 1을 넘겼다는 사실. 이게 왜 무섭냐면 일본 정치에서 사실상 브레이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거든요. 야후 재팬 베스트 댓글 1위, 좋아요 24,000개를 받은 댓글이 딱 이 말이었어요. 야당이 존재 의미를 완전히 잃었다. 그리고 좋아요 19,000개를 받은 두 번째 댓글은 이건 민주주의 선거 결과이지만 민주주의 안전장치는 사라졌다. 였습니다. 일본인들 스스로도 이 상황을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숫자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체감이 확 옵니다. 자민당 단독으로 316석이에요. 고이즈미 시절, 아베 시절을 다 합쳐서 떠올려봐도 이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오사카 일부 지역만 빼고 일본 지도 전체가 자민당 색으로 덮였다는 말이 그냥 과장이 아니에요.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선거 결과 지도 보다가 진짜 소름 돋았다. 라는 반응이 계속 올라왔고 이게 민주주의 맞냐? 라는 말도 동시에 쏟아졌거든요. 그 다음 포인트가 진짜 중요합니다. 중의원 3분의 2 확보가 왜 이렇게 큰 의미냐. 일본은 참의원이 법안을 막아도 중의원에서 다시 통과시키면 그대로 법이 되는 구조예요. 예산, 세금, 외교, 방위 정책까지 자민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겁니다. 헌법 개정만 빼고는 사실상 제약이 없어진 상태죠. 일본 정치 분석가들이 단독 슈퍼과반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 합승의 중심에 있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인기 방식이 기존 정치인과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에요. 일본 현지에서는 이걸 사나카츠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정치 유세 현장이 아니라 아이돌 콘서트장처럼 응원봉 흔들고 구호 외치고 실제로 팬 굿즈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인들조차 당황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정치인을 이렇게 응원하는 장면은 처음 본다. 라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거든요. 이게 왜 먹혔냐면 메시지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내내 반복한 문장이 있어요. 도전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이 문장이 일본 사회에 묘하게 꽂혔습니다. 장기 불황, 저성장, 고령화에 지쳐있던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거의 희망처럼 들렸다는 거죠. 야후 재팬 댓글 중 하나가 딱 이랬어요. 내용은 모르겠는데 말은 시원하다. 정책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인 선거였다는 증거입니다. 실제 유세 영상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핑크색 응원봉을 들고 사나이 사나이를 외치거든요. 이게 정치 집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일본의 전통적인 정치 집회는 중장년 남성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20대 30대 여성 비율이 확 늘었습니다. 일본 언론도 이번 선거의 숨은 주역은 젊은 여성층. 이라고 분석했어요. 정치가 아니라 팬덤으로 승부한 셈이죠. 두 번째 반전은 미디어 전략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TV 토론에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유튜브와 SNS에만 집중했습니다. 자민당 공식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1억 6천만 회를 넘겼거든요. 일본 인구보다 많은 숫자예요. 젊은 층은 TV 뉴스보다 알고리즘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처음 접했고 그 이미지가 그대로 굳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 대학생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TV는 싸우기만 하는데 유튜브는 답을 주는 느낌이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짚어볼게요. 유튜브 영상 길이입니다. 전부 10분 이하 쇼츠 콘텐츠는 더 짧게 쪼갰어요. 일본 젊은 세대가 긴 정치 토론 안 본다는 걸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핵심만 빠르게 전략이 제대로 먹혔죠. 반대로 야당은 여전히 1시간짜리 토론 영상을 올리고 있었고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플랫폼 전쟁에서 완패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장면도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논란이 될 만한 생방송 토론을 거의 피했어요. 지병인 류머티즘 관절염을 이유로 들었죠. 일본 내 반응은 갈렸습니다. 불리한 판은 안 나간다라는 비판과 쓸데없는 싸움 안 한다라는 옹호가 동시에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지지율에는 거의 타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강 챙기면서 일한다는 이미지로 굳어졌거든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셈이죠. 세 번째 반전은 야당의 완전한 자멸입니다. 제1야당이 중도 연합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원전 정책부터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어제는 찬성, 오늘은 반대, 내일은 조건부 찬성. 기존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소수 정당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표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일본 정치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보인 말이 이거였습니다. 야당은 자민당에게 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졌다. 정확한 진단이죠. 숫자로 보면 더 처참합니다. 같은 선거구에 야당 후보가 3명, 4명씩 나온 곳도 많았거든요. 자민당은 단일 후보 전략으로 깔끔하게 정리됐는데 야당은 서로 표를 나눠 먹으면서 자멸한 겁니다. 한 일본 선거 전문가는 이건 전략이 아니라 자살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승리한 게 아니라 상대가 무너진 선거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제 한국인 시청자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갈까요? 다카이치노믹스의 핵심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 더 풀겠다는 겁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이미 반응했고 니케이 지수 이야기로 일본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어요. 대신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위비 증액, 인프라 투자, 반도체 산업 육성에 수십조 엔이 들어갑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엔화 가치는 계속 압박을 받겠죠.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달러 대비 엔화가 160엔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이미 체감상 일본 물가는 서민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이 지점에서 한국인에게 유리한 기회가 나옵니다. 엔저가 길어질수록 일본 여행, 일본 소비, 일본 자산 가격 체감은 내려가요. 실제 일본 댓글에는 외국인만 웃고 일본인은 운다라는 말이 계속 보입니다. 도쿄 부동산에 관심 갖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는 기사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관광 쪽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일본 료칸 업주들은 매출의 절반이 한국 손님이라고 말합니다. 일본 내수는 식어가는데 외국인 소비로 버티는 기묘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일본 경제가 외국인 지갑에 의존하게 된 셈이죠. 외교도 큰 변수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 강조해 왔어요. 3월 미국 방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죠. 일본 네티즌들은 미국에 더 붙고 중국과는 더 멀어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예요.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대중국 강경 노선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커요.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올린다는 계획도 이 흐름입니다. 전후 일본 역사상 최고 수준이거든요. 평화헌법을 유지하면서도 군사력은 최대로 키우겠다는 전략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시선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일본 야후 재팬 국제뉴스 댓글을 보면 한국 관련 기사에 배울 점이 있다. 라는 반응이 예전보다 많이 보입니다. 특히 K컬처와 한국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부러워하는 댓글이 늘었어요. 일본이 멈춰있는 동안 한국은 계속 변했다는 걸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 보수층 일부는 한국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 라며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이건 질투 섞인 경계심에 가깝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는 한국을 동경하는데 기성세대는 여전히 과거 이미지에 머물러 있는 온도 차가 뚜렷해요. 다카이치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도 관심사입니다. 과거 발언을 보면 역사 문제에서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경제 협력에서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인 적도 있어요. 필요하면 협력하지만 원칙은 양보 안 한다. 라는 스탠스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일본이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쏠린 정치 구조로 가는 게 과연 안정일까요? 아니면 위험 신호일까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 남겨주세요.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인지 위기인지도 함께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야후 재팬에서 공감 엄청 많이 받은 댓글 하나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까지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4년 일본은 진짜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들 스스로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 변화가 한국의 기회가 될지 경고가 될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본 여행이나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본 정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특히 엔저 상황에서 일본 부동산이나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카이치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댓글에서 기다릴게요.